자, 파동에너지 파트예요. 216페이지. 파동의 속력과 굴절이라고 써있는데, 파동에너지, 오늘은 기본 파트이기 때문에 파동에너지에 대한 내용을 설명드릴게요. 파동은 무엇이냐? 파동은 무엇이냐? 요걸 배우는 게 첫 번째 단어입니다. 예를 들면 요 파자가 들어가는 건 전부 다 파동이에요. 물질파, 지진파, 물결파, 소리의 음파, 초음파, 전자기파 이런 것들을 다 파동이라고 합니다. 파동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땅이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지진이 일어나겠지. 그지? 그럼 지진이 여기 시작된 곳을 진원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지진이 이렇게 올라와서 양쪽으로 퍼져서 땅을 막 흔들어요. 이 지진이라고 합니다. 그럼 진원은 뭐겠니? 지진이 시작된 곳을 진원이라고 해요. 그래서 파동이 생길 건데 그 파동이 시작된 곳을 파원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단어들이니까 한번 좀 볼게요. 파원은 파동이 시작된 지점을 파원이라고 해요. 한 번 듣고 끝낼 거예요. 됐죠? 두 번째, 파원을 배웠으니까 파동이 이렇게 생긴 파동이 이렇게 올 겁니다. 됐죠? 파도도 이렇게 치죠. 그래서 파동을 이렇게 보다 보면 제일 높은 곳이 있어요. 이 제일 높은 곳을 마루라고 합니다. 마루. 제일 높은 곳을 마루라 그래요. 호두마루 먹어봤니? 그게 얘야. 그래서 호두가 제일 높은 곳까지 올라가면 호두마루라고 합니다. 그럼 제일 깊은 곳은 뭐라고 해요? 제일 깊은 곳 맞죠? 여기를 골이라 그래요. 그래서 파동은 마루, 골, 마루, 골, 마루, 골 이걸 반복하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자, 마루가 뭐라고? 가장 높은 곳. 그럼 골은 뭐라고? 가장 낮은 곳. 되니? 이걸 과학적 단어로 뭐라고 하냐면 요 마루와 골 사이를 이렇게 선을 그으면 요게 X축이에요. 그래서 마루는 X축에서 가장 높은 점을 마루라 그래요. 됐지? X축에서 가장 낮은 곳을 골이라고 합니다. 그럼 X축에서 가장 높은 곳 마루, X축에서 가장 낮은 곳 골.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됐니? 그럼 또 한 번 해볼게. 여기가 X축에 닿은 점이니까 0 맞지이지. 그죠? 0 맞죠? 그래서 순서대로 0, 마루, 0, 골, 0, 마루, 0, 골 이렇게 지나가요. 됐나요? 파동은 항상 언제나 이 느낌이에요. 되게 중요한 느낌이야. 0, 마루, 0, 골, 0, 마루, 0, 골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됐니?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요 마루에서 요 다음 마루까지 여기까지를 한 번 진동이라고 해요. 다시요. 파동은 진동에서 생기는 건데 마루에서 마루까지를 한 번 진동이라고 해요. 됐니? 그럼 다른 말로 한번 해볼까요? 골에서 골까지도 한 번 진동이죠. 됐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그러면 0에서 0까지 한 번 진동이니? 됐니? 잘 봐. 얘는 0에서 0까지면 여기도 0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다음 0까지가 한 번 진동이에요. 이 길이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순서대로 지나면 0, 마루, 0, 골, 0 여기까지가 한 번 진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0, 마루, 0, 골, 0, 마루, 0, 골 이렇게 따지면 4칸을 가면 한 번 진동이에요. 다시 0에서 시작했으면 하나, 둘, 셋, 4칸 가면 다시 되돌아오죠. 그걸 한 번 진동이라고 합니다. 다시요. 마루에서 시작하면 하나, 둘, 셋, 4칸 가면 마루에 도착하지. 됐어요? 파동은 몇 칸 가면 4칸 가면 한 번 진동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씩 정리. 이 단어들이 파동 에너지에서만 쓰는 단어죠. 여태까지 물리 배우면서 마루 배워본 적 없지, 그치? 그래서 파동 에너지는 이런 단어들이 되게 중요합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요 마루에서 요 마루까지 길이를 잴 거 아니겠니? 요 길이를 그 유명한 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파장이 뭐라고?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거리. 그걸 파장이라고 합니다. 그럼 파장과 똑같은 단어를 쓰려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재는데 골에서 골까지 재면 파장이 되겠죠. 같은 길이니까. 또는 0에서 시작해서 0까지 가면 되니? 아니요. 그 다음 0까지. 그래서 4칸 가면 파장이에요. 요것도 이따 그림 그리면서 설명을 해줄게. 됐나요? 그러면 하나만 더. 파장이 뭐라고? 파장은 마루에서 마루까지 간 거리를 파장이라고 합니다. 이래 동해 바다 가서 서핑 해봤어요? 타는 거 구경을 해봤니? 서핑이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치면 여기서 이렇게 타는 거잖아요. 그럼 파도가 친 다음에 다음 파도가 여기 대기 타고 있다 또 뒤에 오겠지. 그 파도 꼭대기에서 이 파도 꼭대기까지 길이를 재면 이걸 파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냐? 이걸 찾아내는 건 되게 신기합니다. 됐어요? 한 번만 더요. 파장이라는 단어가 뭐라고? 마루에서 마루까지 간 거리, 또는 골에서 골까지 간 거리, 또는 한 번 진동한 거리, 그걸 파장이라고 합니다. 되니? 한 번만 더. 그럼 얘는 X축에서 마루까지의 거리가 존재하겠지, 그치? 그리고 X축에서 골까지의 거리도 존재하죠. 이 두 개의 길이는 같아요. 얘가 플러스 2면 얘는 마이너스 2라고 보시래요. 됐나요? 그래서 그 중에 한쪽, 요 화살표만큼 요걸 뭐라고 하냐면 진폭이라고 합니다. 이걸 진동폭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한다고? X축을 기준으로 마루까지의 거리를 진폭이라고 해요. 요거 함정에 빠질 수 있어요. 이거 대충 공부한 애들이 진폭 골라라 그러면 이 그래프의 전체 높이를 골라요. 안 돼요. 진폭은 X축을 기준으로 재는 거예요. 되니? 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이 마루가 여기 있잖아요. 이 마루가 여기 있죠. 얘는 파도가 이렇게 쳐서 흘러갈 거거든요. 그럼 마루가 있은 다음에 다음 마루가 될 때까지 거리를 재면 이거 뭐라고 그랬어? 파장이라고 그랬어. 그지? 그럼 마루에서 마루까지 걸린 시간을 재면 이걸 뭐라고 하냐? 이걸 주기라고 합니다. 마루에서 마루까지의 시간, 그걸 주기라고 하는 거예요. 단어는 꼭 5개를 외우셔야 되거든요. 다시요. 파장, 진폭, 주기까지 했죠. 괜히 마루에서 마루까지 걸린 시간을 재면 주기라고 합니다. 하나만 더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 진동수라는 단어가 있어요. 진동수. 얘는 1초에 몇 번 진동입니까? 진동수예요. 1초에 진동한 횟수, 그걸 진동수라고 합니다. 진동수 단위 뭔지 아니? 되게 유명한 과학자 박사님 이름이에요. 그래서 걔를 이렇게 써요. 읽기로는 헤르츠라고 있습니다. 헤르츠 박사님이죠. 그래서 그럼 단어 다시 파장, 거리구나. 진폭, 높이구나. 주기는 시간이구나. 진동수는 횟수구나. 되니? 그럼 마지막 우리가 구해야 되는 단어의 제목이 속력.
이렇게 5개를 구하는 게 파동 에너지의 첫 번째 단원이에요. 자, 속력 어떻게 구하면 되겠니? 속력은 어떻게 구해요? 시간분의 거리를 구해가죠. 그래서 시간이라는 개념을 여기다가 쓰고 거리라는 개념을 여기다가 썼으니까 시간분의 거리를 하면 속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력은 주기를 밑에다 쓰고 파장을 위에다 쓰면 속력이라는 단어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 단원 제목이 뭐야? 파동의 속력이죠. 그래서 여기에다 포인트. 파동의 속력은 주기분의 파장이구나. 됐나요? 저쪽에다 정리 한번 해볼까요? 첫 번째 정리. 이쪽에다 쓰면 되나? 자, 파동. 일단 용어를 신경 쓰세요. 자, 첫 번째. 파동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단어 5가지는 일단 외워볼까요? 1번. 파장. 파장이 뭐라고? 마루에서 마루까지 간 거리. 파장이에요. 다른 말로 쓰면 어떻게 써? 골에서 골까지 간 거리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걸 전문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한 번 진동한 거리라고 해요. 한 번 진동한 거리. 한 번 진동한 거리.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죠. 파장은 람다라고 씁니다. 두 번째, 주기라는 단어도 있어요. 주기. 뭐라고? 마루에서 마루까지 간 시간의 개념이에요. 파장은 거리, 주기는 시간. 그럼 얘도 똑같이 한 번 진동한 데 걸린 시간. 이렇게 씁니다. 주기는 라지 t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주기의 기호예요. 그럼 3번도 한번 해볼까요? 3번. 진동수. 진동수는 뭐라고?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그걸 진동수라고 합니다.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자, 요거 잘 보세요. 파동이 있었는데 주기가 10초래. 자, 이게 무슨 뜻? 주기가 10초래. 이게 무슨 뜻? 한 번 진동하는데 10초가 걸려요 라는 뜻이죠. 됐어요? 그럼 이걸 다른 단어로 바꿔볼게요. 그럼 1초에 몇 번 진동? 10분의 1번 진동하죠. 여기까지 되니? 자, 잘 봐. 한 번 진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주기예요. 그치? 1초 동안에 진동한 횟수가 진동수예요. 그럼 주기와 진동수는 무슨 관계여야 된다고? 역수관계. 되니?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요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주기와 역수관계예요. 주기분의 1 그러면 진동수가 돼요. 진동수분의 1 그러면 주기가 되는 거예요. 어때요? 우리 이해하니까 좀 쉽죠? 그죠? 그래서 정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얘는 알파벳으로 스몰 f 이렇게 쓰는 거예요. 프리퀀시라는 뜻입니다.
됐니? 4번 진폭 진폭은 뭐냐? x축을 기준으로 마루까지의 높이입니다. x축을 기준으로 마루까지의 높이. 둘을 더하면 안 돼요. 이걸 뭐라고 쓰냐면 전문용어로 x축을 기준으로 최대 변이라고 써요. 진폭은 A라고 합니다. 그렇죠? 단어들 별로 어렵지 않아요. 이게 파동 에너지의 가장 기본이에요. 기본. 다시 파장은 한 번 진동한 거리. 마루에서 마루까지, 볼에서 볼까지, 아니면 4칸 간 거리. 주기는 마루에서 마루까지 한 번 진동한 시간. 진동수는 1초 동안 진동한 횟수. 진폭은 X축을 기준으로 마루까지의 높이 또는 X축을 기준으로 볼까지의 깊이. 이걸 진폭이라고 합니다. 됐지? 이 단어를 가지고 노는 게 우리가 해야 되는 파동 에너지 3단원이거든요. 3단원 끝까지 갈 때 파장, 주기, 진동수, 진폭, 속력 이 5개가 모든 문제에 고루고루 나오는 시험 문제들이에요. 그리고 5개를 구별하는 게 내가 해야 되는 시험 문제죠. 마지막 5번이요. 이 5번 하려고 이거 미친놈이 하는 거예요. 5번은 속력. 파동의 속력은 얼마니? 자, 속력은 어떻게 구한다고? 시간분의 거리 이렇게 구한다고 했죠. 시간분의 거리. 잊어버리지 마세요. 시간분의 거리. 그래서 시간의 개념이 주기가 되면 거리의 개념이 파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분의 파장을 쓰면 속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됐어요? 한 칸 더 써볼까요? 자, 이퀄 치면. 자, 공식을 한 칸 더 가면. 주기를 무슨 단어로 바꿀 수 있다고? 진동수로 바꿀 수 있지. 주기와 진동수는 역수관계거든요. 그럼 주기분의 1을 다른 단어로 바꾸면 진동수 될 수 있죠. 그래서 파장 빼고 주기분의 1을 여기다 쓸 건데 주기분의 1을 우리는 진동수라고 하는 거예요. 됐어요? 어때? 파동 에너지 별거 아니죠, 그죠? 별거 아니지. 진짜로 한번 해볼게요. 5개를 구하세요. 이 5개만 구하면 시험 문제는 첫 번째 파트가 끝이 납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 잘 봐. X축에 거리라고 써 있습니다. 미터. Y축에 변위라고 써 있고요. 미터. 파동 에너지 한번 그려볼게요.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자, 파동 에너지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는 이렇게 갔다가 다시 내려오겠죠. 그럼 조복과 이렇게 가서 2, 이렇게 가서 마이너스 2 되죠? 이렇게 와서 0, 2, 4, 6, 8, 10, 12 뭐야?
됐니? 자, 써볼 거야. 1번. 파장 얼마니? 2번. 주기 얼마니? 3번. 진동수는 얼마니? 4번. 진폭은 얼마니? 5번. 속력은 얼마니? 자, 여기까지 됐어요? 자, 일단 한 번씩 한번 읽어볼게요. 자,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5개를 구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시험 문제들이에요. 자, 첫 번째 내용이 뭐고, 이 5개를 이 그래프를 보고 구해야겠지. 그럼 잘 봐. X축이 거리라고 나와 있죠. 그지? 그러면 마루에서 마루까지 간 거리가 파장이라 그랬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그리면 요걸 파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됐니? 그러면 여기는 2고요. 여기는 10이지. 그럼 파장은 얼마? 8m라고 쓸 수 있나요? 됐어? 요거 됐어? 다시 한번. 0, 마루, 0, 골, 0 이렇게 해서 계속 변할 때마다 이렇게 칸을 그리면 몇 칸 가면 한 번 진동? 4칸 가면 한 번 진동. 그래서 0에서 시작했으면 하나, 둘, 셋, 4칸 가면 한 번 진동. 보기의 숫자를 읽으면 8이죠. 요게 파장이에요. 4칸 가면 한 번 진동, 파장. 됐어요? 이 4칸 가면 한 번 진동이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쓸 거예요. 됐니? 자, 주기는 몇 초? 이 그래프는 X축도 미터고 Y축도 미터죠. 그런 주기는 초의 개념인데 구할 수 없어요. 됐어요? 그럼 진동수는 몇 헤르츠? 주기를 알아야 진동수를 구할 수 있거든요. 못 구해요. 그럼 진폭은 얼마? X축을 기준으로 마루까지의 높이. 됐니? X축을 기준으로 마루까지의 높이. 요게 진폭이에요. 됐니? 틀려오는 애들 뭐라고 쓴다고? 진폭은 4 이렇게 써서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폭은 기준이 어디라고? X축이 기준이에요. 됐니? 그래서 진폭은 2m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됐죠? 그럼 속력 구할 수 있니? 못 구해요. 됐어? 그래서 요 X축이 거리라고만 나와 있으면 그래프에 파장과 진폭은 구할 수 있어요. 이 나머지 3개는 못 구해요. 됐니? 그러면 나머지 3개를 완성시키려면 어떻게? 자료를 하나 더 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쪽에 그래프가 하나 더 있으면 돼. X축은 시간, 초, Y축은 변위, 미터, 됐나요? 얘도 똑같이 한번 그려볼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럼 요렇게 찍어서 2, 요렇게 찍어서 마이너스 2. 얘는 0, 1, 2, 3, 4, 5, 6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 두 그래프가 똑같은 그래프예요. 똑같은 거 보여? 자, 얘도 한번 그려볼까? 1번
파장은 얼마니? 2번 주기는 얼마니? 3번 진동수는 얼마니? 4번 진폭은 얼마니? 5번 속력은 얼마니? 자, 구해볼까요? 또 얘는 X축이 시간이라고 나와 있는 거 맞지? 그럼 시간이라고 나와 있으면 여기 점 찍고 여기 점 찍어서 직선으로 이었어 이렇게. 그럼 이 길이를 뭐라고 한다고? 주기라고 한다. 미터일 때 파장이고요. 시간일 때 주기예요. 이해됐어요? 그럼 얘는 주기가 1초에서 5초까지 간 거죠. 그래서 주기가 4초가 됩니다. 얘도 이렇게 칸을 내리면 0, 1, 2, 3, 4, 5 이렇게 내리면 하나, 둘, 셋, 네 칸 갔을 때 한 번 진동 마치지. 됐어요? 파장은 못 구해요. 그럼 진동수는 몇 헤르츠? 얘가 4초니까 얘는 4분의 1 헤르츠. 진폭은 얼마? X축을 기준으로 Y 값을 읽으면 무조건 진폭이요. 요거 진폭 맞죠? 얘는 2m. 절대로 두 개를 더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진폭은 X축이 기준이에요. 그럼 속력은 얼마야? 파장에다 주기, 파장에다 진동수가 있어야 속력을 구할 수 있는데 못 구하죠. 되니? 보세요. X축이 거리라고 나와 있으면 파장과 진폭을 구할 수 있고요. X축이 시간이라고 나와 있으면 주기, 진동수, 진폭은 구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못 구하는 거야. 됐나요? 그러니 시험 문제 한 문제를 내려면 이 두 개를 합쳐서 같이 내야 되지. 그래서 근데 니네가 학교 선생이라면 그래프를 두 개 그릴 거야, 하나 그릴 거야? 시험 문제 낼 때 하나를 그리겠죠, 그죠? 그러니 그 하나를 그리는 시험 문제를 정확하게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완성시킬 수 있겠어요? 얘네 두 개가 똑같은 파동이라면 얘가 8m가 될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주기는 4초가 될 수 있죠, 그죠? 진동수는 4분의 1 Hz가 될 수 있지, 그지? 그럼 속력은 얼마라고? 4분의 8이든가 8 곱하기 4.4분의 1. 얘는 2m/s짜리가 되는 겁니다. 2m/s짜리가 되죠. 됐어요? 그래서 좀 그래프 몇 개 준다고? 하나짜리 낸다 그랬지? 그거 하나 꼭 보세요. EX 별표입니다. 해봤을 어려워요. 변이 미터 X축 거리 미터. 진폭과 파장은 구할 수 있겠네. 되니? 자, 그러니까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자, 이걸 반복했대요. 쭉 찍어보면 2, 쭉 찍어보면 마이너스 2. 되니? 그럼 얘는 0, 1, 2, 3, 4, 5, 6. 됐어요? 그래서 자, 1번 파장은 얼마니?
2번 주기는 얼마니? 3번 진동수는 얼마니? 4번 진폭은 얼마니? 5번 속력은 얼마니? 자, 이렇게 구하면 끝난다고 했습니다. 자, 일단 구할 수 있겠어요? X축이 거리라고 나와 있으니 두 가지는 구할 수 있죠. 1번과 4번이. 됐어요? 그럼 파장은 얼마라고?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4m. 요거 맞춰요? 맞춰? 됐어? 맞춰? 자, 진폭은 얼마라고? Y축을 읽으면 진폭 2m. 됐지? 자, 여기다 그래프 하나를 더 그릴 건데 그게 짜증이 나니까 여기다 합쳐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진짜 잘 봐. 여기서 줄을 갖고 위아래로 막 흔들면 파동 에너지가 이런 애가 막 생기겠지, 그치? 그래서 이 파동이 이쪽 방향으로 이동한답니다. 됐어요? 그랬더니 그래프가 또 다른 그래프가 생긴 거야. 요렇게 생겨서 요렇게 올라온 노란 그래프가 생긴 거예요. 요렇게 생긴 노란 그래프가 된 거예요. 하얀 그래프가 노란 그래프가 되는데 걸린 시간은 0.5초랍니다. 자, 요렇게 줘요. 요거 하나만 주면 시험 문제를 맞춰야 돼요. 질문. 하얀 게 노란 게 되려면 옆으로 몇 칸 가면 되냐? 이해됐어요? 이해됐어? 그래서 칸수가 중요해. 여기서 이렇게 보면 여기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이렇게 가겠죠, 그죠? 그럼 하얀 애가 노란 애가 되려면 여기서 시작해서 올라가던 그래프가 이렇게 올라오려면 한 칸 가면 되죠. 이해되니? 요걸 그래프를 딱 보고 이쪽으로 한 칸 갔구나를 찾는 거예요. 그럼 써볼게. 한 칸 이동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고? 0.5초가 걸렸겠죠. 몇 칸 가면 한 번 진동? 4칸. 4칸 이동하면 몇 초가 걸리겠니? 2초가 걸리는 거 맞지, 그치? 요 4칸 이동을 우리는 한 번 진동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한 번 진동한 시간값이 나왔죠. 요걸 찾는 게 파동 에너지 시험 문제예요. 어때? 자료를 주면 그 자료를 해석해야 되죠. 됐니? 요거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요 자료가 이렇게 완성이 된다면 시험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요. 요게 안 되면 빵꾸를 메꿀 수가 없어지는 거지. 이게 찾아줬어요. 그러면 한 번 진동한 시간이 얼마야? 2초. 그럼 진동수는 2분의 1Hz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속력은 2분의 4 또는 4 곱하기 2분의 1 2m/s가 되겠네요. 보세요. 그래프가 변할 건데 옆으로 몇 칸 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4칸 가면 한 번 이동. 되니? 자, 요것도 상식. 여기 P점을 여기다가 찍었어. 자, P점의 위치는 0.5초 후에 어디가 될까요? 이 시험 문제예요. 됐나요? 이것도 잘 봐. 이 파동 에너지에서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파동 에너지의 시험 문제가 뭐냐면 서울대 구술 시험 문제. 이거 대답하면 합격할 수 있어요. 파동 에너지 시험 문제입니다. 되게 유치하죠.
이렇게 호수가 있었는데 호수에 공이 빠졌어요. 이렇게 괜히 여기에 공놀이를 하는 애들이 있겠죠. 자, 저 공을 꺼내는 방법 요거 맞추면 서울대 갑니다. 저 어떻게 꺼낼 수 있어요? 호수에 빠진 공을 꺼내는 방법. 이거는 답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틀린 답은 딱 하나야. 그 틀린 답만 얘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답이 돼요. 그 어떤 게 답이었냐면 세공사역, 그것도 답이 돼요. 괜찮지, 그치? 공을 꺼내야 돼? 세공하면 되잖아. 그죠? 그리고 이런 것도 답이 돼요. 호수에 물을 다 뺀다, 이것도 답이 돼요. 물에만 안 들어가면 되거든요. 호수에 물을 다 뺀다, 그것도 답이 돼요. 그리고 물이 다 없어지면 걸어 들어가서 집어갖고 나오면 되잖아요. 그럼 물에 들어가는 게 아니지. 이거 답이 됩니다. 요즘 같은 답도 있죠. 드론으로 꺼내와요. 이거 답이 돼요. 뭐만 답이 안 돼? 딱 답이 안 되는 거. 그거 하나만. 돌멩이를 던져. 그럼 여기에 이렇게 물결파가 이렇게 생기겠지, 그치? 그럼 그걸 따라서 공이 이렇게 오겠죠. 그것만 답이 아니에요. 신기하지? 절대로. 니네 물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 물결파가 이렇게 생기겠죠, 그죠? 이 파동 에너지는 마치 이렇게 동심원을 그리면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위아래로만 움직여요. 이것도 볼 수 있습니다. 니네 경기장 같은 데서 파도 타기 한번 해본 적 있어요? 경기장에 가면 파도 타기 하거든요. 뭔지는 알아? 그럼 파도 물결 같은 애가 막 옆으로 쫙 퍼져나가죠. 그때 사람이 옆으로 가니? 그러진 않지. 사람은 일어났다 앉으면 다음 사람 일어났다 앉으면 파동 에너지 모양이 옆으로 가죠. 그게 파동의 기본이에요. 파동의 기본은 이 속에 들어있는 물질은 절대로 이동하지 않아요. 에너지만 이동해요. 그래서 이 하얀 애가 노란 애가 될 때 이 하얀 파동이 노란 파동으로 옆으로 간 게 아니에요. 이 P점은 여기에 원래 있다가 0.5초가 지나면 어디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됐니? 하얀 파가 노란 파로 변해요. 다시요. 여기 점이 있었다면 0.5초 뒤에는 어떻게 된 거야? 여기로 올라간 거야. 이렇게. 됐니? 한 번만 더. 여기에 점이 있었다면 0.5초 뒤에는 어떻게 된 거야? 올라가서 여기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 위에 배가 이렇게 올려져 있으면 이 바깥에서 사람이 쳐다보잖아. 배에 동력이 없으면 배는 절대로 양쪽으로 이동하지 않습니다. 파도가 치면 얘가 노란 파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 이 배는 요 내려와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얀 파가 다시 되면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위아래로만 움직입니다. 신기하지? 파동 에너지는 물질이 이동하지 않아요. 내 목소리가 니네 귀에 들리니? 신기하지 않아? 여기서 생긴 파동 에너지가 이 공기를 따라서 이렇게 가서 니네 귀 속으로 들어가는데 공기가 내 소리를 가지고 니네 귀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공기는 여기서 진동만 해요.
그런 에너지가 전달돼서 니네 귀에 도착하는 겁니다. 되게 신기하지. 파동 에너지 진짜 신기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되게 많이 연구하셔야 돼요. 니네 핸드폰 쓰잖아요. 핸드폰도 파동 에너지가 기본 원리죠. 블루투스 쓰지. 파동 에너지가 기본 원리죠. 와이파이 쓰죠. 파동 에너지가 기본 원리죠. 다운로드 받죠. 파동 에너지로 하는 거거든요. 카톡 파동 에너지로 해요. 전자레인지 파동 에너지예요. TV, 라디오 다 파동 에너지예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게 파동 에너지가 굉장히 많죠. 예를 보세요. 핸드폰으로 저렇게 사진을 찍으면 저장이 된대요. 빛의 파동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저장하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버튼을 누르면 걔가 빛 에너지로 다시 뿜어져 나오는 거지. 지구에 도착하는 태양 에너지도 파동 에너지고요. 소리도 파동 에너지, 물결도 파동 에너지. 이런 걸 이용하는 건 전부 다 파동 에너지. 니네 귀에 소리 들리는 거 맞지? 파동 에너지. 이걸 안 배워? 진짜 엄청난 내용이거든요, 파동 에너지. 그래서 물리의 삭달원이 이 파동 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는 겁니다. 됐나요? 한 번만 해볼까? 자, 한 번 더 해볼까요? 자, 222페이지요. 3번. 222페이지 3번. 그림은 XY 평면에서 용수철을 진동시켜서 X축 방향으로 진행하는 파동을 발생시킬 때 용수철을 한 점의 X축 방향의 변이, Y축 방향의 변이를 각각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파동의 파장은 0.2m이다. 보여요? 자, 그럼 어디다가 동그라미 치는 거라고? X축에 동그라미 치세요. X축에 동그라미. 뭐라고 써있어? 초라고 써있죠. 그럼 X축에 동그라미니까 주기와 진동수는 구할 수 있다고. 단 뭘 못 구해? 파장을 못 구해요. 그러니 파장을 주는 거죠. 됐어요? 파장은 얼마라고? 0.2m라고. 그럼 여기다가 순서대로 쓰는 거야. 아, 파장은 0.2m구나. 주기는 얼마니? 한 번 진동하면 0.2, 0.4, 0.6이니까 한 번 진동하면 0.4 되겠죠. 그럼 얘는 0.4초구나. 됐니? 그럼 0.4초야. 진동수는 얼마니? 0.4분의 1Hz구나. 됐어요? 0.4분의 1이 얼마예요? 4분의 10. 얘는 2.5Hz가 되겠죠. 이 파동의 진동수를 구하고 2.5Hz. 됐어요? 되게 쉽지. 그럼 진폭은 얼마라고? 그 Y축을 읽는 거예요. Y축. 진폭은 0.1m가 되겠죠. 그죠? 그럼 마지막 속력 구할 수 있겠어요? 0.4초분의 0.2m. 이게 속력이에요. 됐니? 4번 한번 해볼까요? 그림은 주기가 0.2초인 어떤 횡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보세요. 자, X축의 동그라미. X축은 무슨 값이야? 미터 값 맞죠? 그럼 미터 값이니까 파장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파장 얼마야? 골에서 골까지 갔죠? 그지? 그게 0.8이에요. 그럼 골에서 다음 골까지는 얼마니? 0.4, 얘는 0.4m가 파장이겠죠. 이 5개를 구하는 게 시험 문제거든요. 그럼 주기는 얼마라고 써있어? 주는 거야. 0.2초라고. 그럼 진동수는 얼마가 돼? 0.2분의 1Hz가 되겠죠.
됐니? 그럼 얘는 5Hz라고 쓸 수 있겠네요. 맞아? 진폭은 얼마야? 거기 보세요. 0.2라고 나와 있는 거 맞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0점이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0.2지, 그지? 함정 보여? 진폭은 어딜 쓰는 거라고? X축을 기준으로 쓰는 거라고. 됐나요? 어떤 게 함정인지 알겠니? X축을 쭉 그리면 답을 쉽게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럼 속력은요? 0.2분의 0.4. (2m/s가) 되겠죠. 됐나요? 그래프가 나오면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됐니? 어때? 그렇게 엄청나게 어렵지는 않죠, 그죠? 단 이 5개를 구하려고 꼭 노력하는 거야. 그래서 순서대로 파장주기, 진동수, 진폭 속력 이렇게 써놓고 자료를 하나씩 때려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답을 구하는 게 첫 번째 파동 에너지 파트입니다. 됐나요? 그럼 여기 하려면 뭐 복습하면 돼? 예, 갖고 노세요. 파동 에너지의 시작은 파동 에너지에서만 사용하는 단어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게 파동 에너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야 뒤쪽도 계속 나갈 수가 있죠. 3단원 전체가 파동이거든요. 그래서 처음 시작하는 단어를 조금 열심히 하고 있는 거예요. 됐나요? 칠판 지울게요. 잠깐.